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가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150억 달러 증액됩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용 달러 매입 수요를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으로 대체한다는 것으로 현물화 시장의 환율 상승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성통상의 1, 2대 주주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이 신성통상 자녀 주식을 공개 매수해 자발적 상장 폐지에 나섭니다.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신성통상 보통주 22%에 대한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장비업체 미래산업이 SK하이닉스와 중국 창신 메모리 등의 납품 계약이 결정됐다는 발표에 힘입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은 SK하이닉스 창신 메모리와 각각 13억 원, 15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DB금융투자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종전 21만 5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외 투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30만 원대로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처럼 쉬어가는 자리에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 취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E에셋 김태성 본부장,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오늘 장에선 다시 또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코스피도 쉬어가지만 코스닥도 다시 또 하락 기조가 나타납니다. 시장이 좀 힘을 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이 좀 부각돼야 할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또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차익 실현의 범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전부 다 밀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이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로도 자금이 빠르게 옮겨가다 보니까 수급 공백이 종목들마다 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었던 종목군들 특히 오늘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온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자금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옮겨가기 직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지수 자체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같이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미국의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있는데 환율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환율 쪽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환율 쪽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보다는 최근 들어서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좀 노려보시는 게 저점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반등하는 종목군들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점단에서 반등하는 종목을 노려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장에서는 보니까 양대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이요. 거의 2,000 종목 가까이 되어 갑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지금 더욱더 소외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 전략 짜볼까요? 일단은 오늘은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이 주도 업종군들의 수급의 개선세가 얼마만큼 나와주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약세는 충분히 예상해 볼 만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다우와 S&P와 나스닥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종가를 맞이했거든요. 기술주는 눌렸고 대신에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에너지 쪽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시장의 연속성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지고 온다면 당연히 지금 반도체 IT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미국의 이제 에너지주에 이제 대체해서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녁 미증시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또 나타낼 수 있어서 오늘의 하락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지금 이제 중화권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강세 혹은 약방권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다음 주에 반등세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버텨만 줘도 괜찮고 대신에 이제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코스닥이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2차 전지의 반등세가 좀 나와줘야 하니 저는 다음 주에 2차 전지의 반등세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를 어디서 반등세에 나타날지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좀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달 28일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내림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고개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실 많이 짚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추세 진단 어떻게 해볼까요? LG전자 말씀이시죠? 네. LG전자는 주가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도 이 재무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최근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실적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입니다.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또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 에어컨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가동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까지도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차와의 그런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쪽에 대한 전장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 우상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최근에는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는 네. 종목군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근데 연기금들이 자잘한 기업들을 많이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업종별로 대장주들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두 달 전과는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큼지막한 기업들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움직임이 나왔지만 SK그룹주라든지 LG그룹주들 같이 규모가 큰 그룹주들의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이 오히려 좀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전에 뭐 이제 김태성 부부장도 이야기했지만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와야지 코스닥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성장주 중에 또 한쪽이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LG전자는 일단 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섹터에 들어가진 않지만 네. 실적 기반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의 여력이 크다. 그래서 LG전자뿐만 아니라 요즘에 LG 그룹주들이 다 괜찮아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좋고요. 또 LX 세미콘이라는 기업도 이제 LG 그룹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기업도 좋고 그래서 LG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LG 그룹주 전반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양상이 펼쳐지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LG전자 살펴보니까 올해 1분기에 국내외 OLED TV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 그룹주 이야기도 해주신 만큼 LG 디스플레이 추가 상승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네. 워낙 이제 수년 동안 지금 반등 없이 지금 빠졌던 상황에서 증자랑 증자는 다 겪었고 안 좋은 악재랑 악재는 다 겪었었던 이제 LG 디스플레이인데 결국 뭐 LCD와 LED는 중국에 지금 패배를 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OLED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품질 경영을 통해서 지금 북미 시장에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애플의 아이폰 16이
저는 굉장히 잘 팔릴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는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LG디스플레이 대형 OLED 쪽에서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뭐 앞선다라기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만큼 굉장히 좋은 품질과 수요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전 여러모로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요. 정말 오랜만에 반등, 그러니까 명분 있는 반등이거든요.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지금 가지고 올라오는 상황이긴 한데 악성 매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생각보다 조금은 차익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저는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속도전에 조금은 더 나는 탄력적인 기업을 하고 싶다. 네. 앞서 이제 이재용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LX 세미콘도 정말 오랜만에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상황이라서요. 이쪽을 바라보는 것도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지금 명분이 있는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약간의 조정 구간이 있을 거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분이 오늘 모두 수출입 데이터와 관련된 종목군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음식료 쪽도 좋았고 화장품 쪽도 좋았습니다. 먼저 대표님의 섹터부터 열어볼까 하는데요. 음식료 쪽입니다. 이미 사실 고점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우리 식음료 관련주나 화장품 관련주들 조정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날씨가 너무 무덥다라고 저는 느끼고 네.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걸어오는데 땀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식음료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최근에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흥국 F&B라는 기업인데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제가 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카페, 우리가 이제 더워서 커피숍 같은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이제 음료를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브랜드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벅스에도 들어가고,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많은 브랜드에 다 들어가고 있다. 프랜차이즈 쪽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 매출이 296억, 영업이익이 53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시즌 음료라고 해서 시즌마다 4월 달이나 5월 달 시즌에 도래할 때마다 판매가 되는 그 제품들이 납품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높아지는 종목군들이 좋은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덥다라는 것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흥국 F&B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2,54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2,850원 정도, 변동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하시진 말고요. 좀 적은 금액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 같은 경우 2,300원대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브랜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정말 알고 계신 브랜드는 거의 다 이 회사 거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일본 쪽에 대한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멘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기업 6월 19일 날 굉장히 이상한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시초가의 갭상승을 강하게 띄워놓고서 음봉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지금 이 정도 가격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매물 소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오늘 종가 부근에서 좀 관심 있게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흥국 F&B 첫 번째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섹터도 알아볼게요. 화장품 쪽입니다. 자, 그런데 화장품주도 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르지 못한 쪽을 좀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시점인데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시장은 뉴스와 테마 그리고 이제 수급이 들어갈 만한 이슈몰이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반도체 IT가 쉬어가고 있고 2차 전지는 지금 바닥에서 언제 올라올지 모르고, 제약바이오는 정말 종목군들마다 지금 히스토리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다 보니, 그래서 이제 이슈몰이가 될 만한 기업을 찾고 뉴스를 좀 찾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움직였었던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또 화장품 쪽에서 와, 이 기업은 진짜 안 오른다라고 생각했었던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 결국에 이제 투자자분들은 대장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를 지금 노려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장품주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따라서 좀 시차는 크게 좀 차이가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어떻게 보면 북미 쪽이 먼저 올랐고 또 올해 들어오면서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이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 중에 그동안에 못 오른 쪽에 대한 어떤 니즈가 더 많아진 상황이라서 저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찾아야 하고, 그런데 오늘 이 기업을 이야기하면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종목보다는 매매 전략을 좀 정확하게 짜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을 잘 짜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 이 종목 앞서서 일부에서 다루기도 했긴 합니다. 네. 자, 콜마 B&H입니다. 네. 자, 어떤 모멘텀 살펴볼까요?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화장품과 건기식 모두 지금 매출이 회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화장품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건기식의 매출이 조금 높기 때문에 비중이 좀 차이가 네. 나는 거죠.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도 화장품이다. 라고 이제 밀어붙이는 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그 흐름은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두 가지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외형 성장을 지금 어디서 할 거냐. 결국에 이제 국내에서는 세종 3공장이 3분기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만약 그 세종 3공장이 완벽하게 가동이 되는 4분기에 매출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올해 상반기보다 더 나아진 하반기 혹은 내년 굉장히 상반기까지는 실적에 대해서는 확실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콜마 B&H의 이제 중국 법인 강소 콜마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회복한 것을 지난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가 체크를 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난 4분기 혹은 올해 1분기, 2분기 가동률이 조금씩 더 늘어났다면 당연히 올해 3분기에 혹은 4분기에 혹은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의 주가 위치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더욱이 이제 오늘 실리콘2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 나온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실리콘2가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좀 한번 깔아보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종가에 만약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올라갔을 때는 21,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잡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000원 이상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2,000원에서 23,000원을 좀 바라보시는 게 맞다. 아니 왜 실리콘2처럼 잉그로드랩처럼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이 기업을 뭐 200% 300% 못 가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해답은 LG생활건강 보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생활건강도 사실은 3월달, 4월달 봤었을 때 중국에서 매출이 이제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반등에서 좀 세게 나왔는데 다시 제자리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은 너무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움직일 때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움직일 때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주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실적 신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기 전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낸 만큼 시장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예상치 어떻게 집계되고 있나요? 반도체 말씀이시죠? 네. 지금 뭐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쪽이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일단 주가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고 아직까지 반영이 덜 된 기업들이 있는데 반영이 덜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의 여력이 분명히 남아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니까 또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뭐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1,400원을 넘어가면서 우리 시장이 많이 밀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가 차트를 잠깐 띄워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거든요. 과연 지금 이 차트상의 모양이 하방으로 가는 모양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밀린다고 무섭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또 따라붙기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 저는 매수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레포트, 증권사 레포트를 많이 보다 보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그런 레포트가 나올 경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었던 것과는 반대로 움직인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도 좀 따져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분기와 3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 흐름은 다시 한번 상방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달에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수출입 데이터 기준으로서 변압기 쪽이라든지 미용기기, 화장품 쪽에 대한 수출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반으로 했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가능성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계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입니다. 자, 그럼 실적 발표 전후해서 우리 반도체 주들은 주가 반응 어떻게 나타날까요? 밀리면 사야 된다라고 네. 저는 결과부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본의 키옥시아에서 낸드 플래시 감산 이제 안 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감산을 안 하면 재고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재고가 줄었다는 것은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 결국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디램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HBM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HBM을 뭐로 만들죠? 디램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디램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이고 이 감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니 저는 그동안에 다소 조금 소외를 받았던 전공정 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전공정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봐야 될 쪽은 오히려 반도체 소재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관심을 지금 받아갈 수 있는데 전공정은 기업별로 지금 조금 이제 시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렵다면 소재는 공통된 어떤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이 기업들의 장단점을 잘 모르겠고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소재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세가 가장 좋은 하나 머티리얼즈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종목의 시선을 돌려볼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미국은 막으려고 하고 또 중국은 뚫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분쟁이 예. 격화되는 가운데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 주들은 어떤 영향 받게 될까요? 예,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오늘 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방금 네.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최근에 또 나오고 있냐면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렸다라는 거죠. 네. 관세를 올리면서 실제로 대만에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의 가동률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파운드리라고 있는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어제 변동성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도 이제 이 소재 쪽 같은 경우는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저도 솔브레인이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들 소재단 기업들 추가 상승이라기보다는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반도체주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 안에서 미래산업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향 반도체 검사 장비 수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한데 반영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측해 볼까요? 뭐 일단은 납품을 했으니까 네. 당장에 다음 분기부터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에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미래산업의 시총을 보면 1,000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의 이제 거래 금액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미래산업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크지만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또 큰 금액은 아닌 상황이기에 저는 그냥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급이 오늘 좀 들어온 것일 뿐 오히려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연하게 캐파의 증설이 늘어나고 있는 쪽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장비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뭐 미래산업을 저희가 뭐 안 좋게 평가를 한다라기보단 지금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CB라든지 뭐 증자 물량 오버행 이슈도 지금 다 해소를 해야 되기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급 강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 위주로 압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서 제가 소재 쪽에서는 하나 머티리얼즈를 좀 드렸다면 전공정 쪽에서도 꼭 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됐었을 때 유진테크를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잘 안 나올 수가 지금 없는 구조라서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잘 나오면 자연스럽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그로 인해서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덜 오른 기업들 중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넓은 유진테크를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단에서 유진테크를 오히려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공시가 나와 있는 또 다른 반도체 관련주 사피엔 반도체까지 좀 살펴볼게요. 44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으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공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공시가 나왔는데 네. 지금 저도 막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와 관련되어 있어서 뭐 백플레인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2천억짜리 기업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있을 법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마 기사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반도체 업황이 좋거나 반도체의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런 공시가 나오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공시는 냈지만 주가의 변동성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서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사피엔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실망스럽겠지만 주가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좀 더 저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진 않고 있지만 네.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모멘텀은 남아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HBM과 레거시 쪽에 대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미세화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주나 전반적으로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피엔 반도체 공시가 지금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지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다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한화오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필리 조선소 인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최초라는 소식 속에서 장중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가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다가 지금은 다시 또 강보합권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큰 변동성 나타나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어차피 조선주는 우리가 하루 이틀 볼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오늘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하나오션, 하나그룹주만의 이 뉴스는 이슈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이걸 가지고 확대 해석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조선업에 대한 성장세는 올해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HD 현대미포의 최근의 어떤 이 달성률, 그러니까 목표 달성률을 보면 이미 올해 목표한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목표한 어떤 그 기준치를 넘어서는데 가장 중요했던 선박용은 PC선이거든요. 근데 이 PC선은 무엇을 시르고 나르느냐? 석유화학 제품을 나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생기죠. 분명히 조선업과 운임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은 경기가 좋아야 하는데 우리 지갑은 지금 얇은 상황에서 경기가 좋다라는 말에 사실 공감이 안 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렵지만 어디가 지금 경기가 좋죠? 미국이 좋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를 하다 보니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물동량을 누가 채우느냐? 중국 외의 나라에서 채워야 하니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조선업 관련주들이 단발적으로 시세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뉴스에 우리가 일일비할 필요 없이 하나오션을 보시고 계셨다면 이런 뉴스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 저는 담아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주 안에서 일단 현재 가장 큰 탑픽은 HD 현대 HD 한국조선해야 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수주잔고가 지금 크게 쌓여 있어요. 이쪽에 이제 수주잔고의 어떤 추이가 꺾이지 않는 이상 그 밑에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조선 빅4 모두 저는 여전히 좋은 수주잔고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충분히 상승할 동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상승할 동력을 가지고 있고 조선주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만큼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조선주 전반에 이제 고가 수준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대감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씩 조정을 받는 자리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둬도 괜찮을까요? 조선주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좀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꼭 담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탄력적이고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야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 투자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조선주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지금 월봉을 잠깐만 띄워놨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월봉을 놓고 봤을 때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을 타고 있는 조선업이고 이 조선업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몇몇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선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종목군들은 아니지만 포트에 좀 담아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또 이제 이거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증권주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혀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업종인데 최근에 뭐 대신증권이라든지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있긴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라든지 유한타증권이라든지 그동안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때 증권주들은 많이 못 보였거든요. 근데 추후에 금리가 인하한다든지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경우에는 증권주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지만 증권주들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조선주도 긴호흡, 증권주도 긴호흡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그리고 증권주 모두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는 또 기자재 쪽을 보는 건 어떤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전에 또 세진중공업도 짚어주신 바가 있는 만큼 이 종목군들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조금은 이제는 종목별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조선 기자재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한국 카본 기업이 가장 좀 강한 모습을 보여왔고 변동성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이제 그들은 최근에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추적을 했던 것은 피팅류 쪽, 성광밴드와 태광이었는데 하필 여기에 지금 영일만 이슈가 좀 묻어버렸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제외를 당분간 또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저는 제가 계속 밀고 있었던 세진중공업처럼 그러니까 특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은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없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 탱크를 만드는데 대형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 세진중공업 외에 누가 있는가? 없습니다. 지금 이 탱크가 왜 많이 필요하냐면 AI 반도체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전력이 필요하니까 뭐를 공급을 해야 되느냐? LNG와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주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실어가지고 올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탱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기자재 쪽에서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저는 세진중공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서라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재주 안에서는 세진중공업 계속해서 바라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 오늘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중립으로 좀 전망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고요. 수요를 확인하기 전에 베팅은 리스크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리스크야 항상 있죠. 네. 주식 투자하는데 리스크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데 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처럼은 못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강하게 올라갔었고 당시에는 사실 2차 전지라는 말만 붙어도 주가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반등은 어렵다라고 보지만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잘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기업이 있겠죠.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 이제 탄소 나노튜브와 관련돼서 도전제를 만드는 나노신소재라든지 제이오 같은 기업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 쪽에서는 PNT라든지 CIS 같은 기업들 주가 흐름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으로 하나기술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뭐 계약 해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종목별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캐즘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동안 사용이 되지 않다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면서 사용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기업 자체에 좀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2차 전지를 새롭게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강했었던 종목들보다는 지금 강한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회복이 기대가 되긴 하지만 앞으로 종목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하나기술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급락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9%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립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손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기업에서도 명확하게 좀 입장 표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오늘 공시 하나 안 좋은 게 떴구나라고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계약 해지 공시가 된 조립에 대한 계약 이슈는요. 사실 작년 6월부터 좀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이 해당 계약 그때 당시에는 고객사를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1,700억에 달하는 수주를 이제 땄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올라가면서 어떤 현상들이 좀 있었냐면 CB 전환가액들이 다 이 전환이 되면서 주식시장에 나오면서 매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데 당연히 이제 CB들은 다 벌써 전환가액으로 전환이 돼서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으로 출회가 되고 그 물량들이 매도를 하니 당연히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주가를 올렸었던 이 계약 자체가 지금 보니까 기업도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나 뭐 구글을 쳐도 이 기업을 좀 찾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몰이를 통해서 주가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CB를 통해서 그들은 다 수익 매도를 한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 공시가 지금 나온 상황이니 이 히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기술 기술력 있는데 이거 해지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겠지?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오겠지? 그렇게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 히스토리를 알고 보면 저는 하나기술에 대한 어떤 기업의 신뢰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부터는 아예 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 같이 이제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은 대표적으로 PNT 같이 올라왔고 아바코도 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최근 거의 한 달 동안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하나기술은 못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오늘 계약 해지를 통해서 작년에 그럼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했었던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불신이 지금 드는 상황이라서 저는 하나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생각이 들고 있고 행여나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지 않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누리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선 그래도 잘 올라가나 싶었던 우리 코스피 지수 하루 만에 2,800선 다시 내준 모습이 나타납니다. 0.92%대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수는 2,782선에서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움직이나 싶더니 그래도 0.64%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52선 정도의 종가 쓸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급 주체별로 살펴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홀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 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수를 해주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1,533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1,374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3,040억 원의 매수세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61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691억 원의 순매수세 나타납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매도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1,160억 원의 매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좀 아쉽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만큼 많이 못 올라왔는데 조정을 받고 있는 네. 느낌이라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꽤나 부담을 갖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에도 1,300원을 넘어갔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1,3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빠진다라는 그런 결과물들은 있지만 결국에는 1,300원 이상 올라갔을 때는 외국인들이 추후에 환차익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율이 너무 상방으로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환율의 하락에 대한 베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지 몇몇 업종들의 자금이 강하게 몰리면서 수급이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급이 꼬이기 전에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종목을 매도하고 B라는 종목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B라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선 부각이 되고 있지만 A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추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군들을 너무 빠르게 변경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지만 환율이 올라간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단기적인 저점이 될 수도 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우상향 의견, 그죠?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들이 너무 심하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결국에는 중소형주들도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이 되면 실적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뭐 반도체, 화장품, 그리고 조선, 그리고 지금 항공주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좀 따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는 쪽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도 우리 시장은 회복 기조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온 가운데 코스피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살펴보니까 양대 시장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팔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지금 등락하는 종목수를 살펴보니까 여전히 등락하는 종목수에서도 좀 힘을 내지 못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87 종목만이 상승 기조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370 종목만이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환율도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3원 90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단의 분위기도 코스피 시장이 특히나 좋지 못합니다. 대체로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시총 상위단에서는 네이버의 상승세만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0.42% 강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장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하락불을 켠 만큼 하락한 업종이 대거로 포진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이 바로 전기 가스업입니다. 3.62%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전기 전자 업종으로 1.3% 하락세, 운수 장비 업종에서도 1.25%의 내림세에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비금속 업종에서 2.35%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기계 장비 업종 2.22% 내림세, 출판 매체 복제 업종 1.88% 내림세 나타났습니다. 마감 기준으로 업종별 흐름은 어떻게 체크해 보셨어요? 일단 뭐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많이 쉬어가는 상황이고요. 중소형 개별 테마주단의 흐름들이 굉장히 빨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 그러니까 이런 날에도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갈 거냐, 쉬어가는 이제 주도주의 조정을 한 번 더 기다릴 거냐.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쪽이 지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오늘 저녁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네, 이런 날 저희가 해드릴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변동성이 나오니까 조심하자. 네, 어쩔 수 없이 저도 똑같이 그 말을 좀 드려보면서 그래도 한 가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있죠. 수급의 변화는 있을지라도 해당 업황에 대한 성장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 IT는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엔비디아 여파로 인해서 미국의 기술주 여파로 인해서 다음 주 우리나라 반도체 IT가 조정을 받는다? 저는 그 조정을 두려워하시고 걱정할 게 아니라 찬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오늘 그래도 눈여겨봐야 될 쪽은 결국 알테오젠이 여기서 한 번 더 다음 주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 뭐 하이단의 유사 어떤 업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제약바이오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한 번 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패턴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리가켄바이오. 그러니까 리가켄바이오 오늘 빠진 것은 어제 이제 오늘 IR이 있다고 해서 이제 올랐다가 IR이 끝나니까 이벤트성에 따른 어떤 이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ADC 기술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저는 더 높게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제약바이오가 뭐냐라고 하면
삼천당 제약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천당 제약이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 고용량,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판권 획득의 기대감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을 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쪽을 보시다 보면 삼일제약이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일제약은 어떤 기업이냐면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모방한 복제약, 이 오프비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걸 만드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파느냐? 삼일제약에서 팝니다. 그러면 충분히 아무래도 실체가 있는 제품을 파는 거라서 네.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른 기업보다 낮거든요. 여기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가 원래는 코오롱 그룹의 대표적인 제품이었는데 코오롱이 골관절염 치료제에서 약간 삐걱삐걱 거리니까 그에 따른 반사수혜를 이 기업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만약 많이 오른쪽에서 보신다면 리가켄 바이오를 계속 보셔야 됐고 덜 오른 바이오 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좀 고르신다면 저는 삼일제약과 같은 기업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전달을 해주셨고요. 알테오젠이 올해도 8%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중에 요즘에 또 대장주를 꼽자면 알테오젠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자, 그런 만큼 제약 바이오주 전방에 훈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저는 제약바이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죠.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형 변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방금 전에 이제 김태성 본부장이 이야기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월말에는 6월 말, 7월 말에는 이 ABL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이중항체와 관련되어 있는 ADC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에서 길리어드라고 하는 제약사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단편적인 이슈로 인해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큰 시장의 흐름 자체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성장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시장 대비해서 선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강세를 보였었던 것 중에서 게임주들이 있습니다. 네. 게임주들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오다가 최근에는 몇몇 기업들이 좀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게임주 역시 성장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2차 전지까지 좀 올라와 주면 네. 성장주 쪽으로 전반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큰 흐름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네. 또 자동차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 한번 얻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 주셨고 또 게임주 말씀해 주신 만큼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세요? 게임주. 네. 게임주 중에서는 일단 크래프톤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대부시스터즈가 있는데 네. 대부시스터즈도 아직 괜찮고요. W게임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이 좀 특이한 게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W게임즈라는 기업, 거래 대금이 적긴 하지만 이 기업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W게임즈 만약에 공략하신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43,000원대, 목표가는 뭐 5만 원 선까지 잡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내에서 매력적인 종목들까지 선별을 해주셨고요. 본부장님 의견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선호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거 사보시겠어요? 당연히 저도 크래프톤을 그동안에 말해왔기 네. 때문에 크래프톤인데 펄어비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나오네요. 붉은 사막이. 진짜 붉은 사막이 출시가 된다 한 게 한 3, 4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계속 지연이 되었다가 이제 2024 어떤 이벤트, 8월 달에 있는 이벤트에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 일정까지 지금 약 한 달 반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기대감에 따른 어떤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쪽은 펄어비스가 될 수 있고 지금 중국 파노가 만약에 발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새롭게 나온 신작의 그 파노 발급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게임주들 안에서 또 이제 펄어비스가 한 번 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게임 개발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가니까 네.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최고입니다. 현금 보유율이 가장 많은 기업은 크래프톤이다. 이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펄어비스 그리고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재규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흥국 F&B입니다.
스타벅스의 원료 납품 증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폭염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850원, 손절라인 2,300원입니다. 다음으로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배팅 종목 콜마 B&H입니다. 화장품과 건기식 중심으로 외형 성장이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는 21,000원, 손절라인 15,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HD현대입니다. 비상장 종목인 HD현대로보틱스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HD현대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 디바이스 ENG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부장 관련주고요. 소재 부품 생산 판매 기업입니다. OLED 제조 시에 필요한 세척과 검사 장비가 큰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HD현대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71,100원이고요. 오늘 고가 기준 72,900원으로 하루 동안 2.53%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종목 디바이스 ENG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17,470원이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